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사 제135회 토질 및 기초길사 종목의 서술 3교시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강문제 강평에 앞서서 전체 문제 읽어보면서 난이도 체크하겠습니다. 1번 쉴드 TBM을 이용한 터널 굴착 시 집안 침하의 원인, 방지 대책 및 기존 시설물 보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2번 지진에 의한 지하 구조물의 진동 특성과 내진 설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번 점성이 없는 흙의 전단 강도 특성과 전단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어서 4번입니다. 석회암 공독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교량을 설치하려고 한다. 기초 보강 시 말뚝 개념과 그라우팅 개념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시오. 이어서 5번 재해 방지를 위한 지방 구조물 중 대규격 제방 슈퍼리브의 정의와 설계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우측 페이지 마지막 6번 안밀 시험 증가 하중을 2단계로만 한정할 것 CU 시험 정규 안밀 점토와 과안밀 점토에 대한 응력 경로를 도시하고 아래 제시된 구조물의 배면 및 기초 지반의 전단 파괴에 도달하는 응력 경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A. 수동토합 B. 주동토합 그리고 C는 하중 제하 D는 하중 제하 이렇게 나왔습니다. (135회) 서술 3교시의 1번 쉴드 TBM을 이용한 터널 굴착 시 집안 침하의 원인, 방지 대책 및 기존 시설물 보호 대책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번 개요입니다. 쉴드 TBM 터널 굴착 시 굴착 전, 굴착 중, 굴착 후 원인에 의해서 집안 침하가 발생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침하 원인에 대한 예측, 설계, 시공 중, 공용 중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또한 기존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사, 영향 범위에 대한 모델링, 보강 방법과 실시간 계측이 필요합니다. 2번 보겠습니다. 실드 TBM 터널 굴착 시 집안 침하의 원인과 방지 대책에 대해서 같이 서술합니다. 보시면 개요도 1번과 개요도 2번 그리고 상세 내용 3번으로 구성됩니다. 1번, 2번, 3번 순으로 큰 내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1번은 실드기가 도달하기 전에 막장면 전면부 침하입니다. 자, 아래 그림에서도 1번 선행치마, 가운데 페이지 1번 1단계입니다. 막장면 전면부의 선행치마입니다. 개요도 1번에 2번으로 옵니다. 2번은 여기 점선 모양의 요 치마 곡선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도 2번 막장전 치마이고 가운데 페이지 2번 보시면 2단계 막장면 도달 직전 쉴드기가 막장면에 도달하기 직전을 말합니다. 굴집면 전면부 치마 이어서 개요도 1번에 치마 그림 3번 쉴드 통과 시 발생하는 치마입니다. 아래 개요도에서도 통과 시 치마이고 내용 보시면 3단계 쉴드 통과 시 치마입니다. 이어서 개요도 4번은 세그먼트 V인데 테일보이드 치마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운데 페이지 4단계는 테일보이드 치마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5단계는 후속 치마가 되겠고요. 개요도 1, 2에서는 다음과 같고 내용에서는 5단계 후속 치마 또는 세그먼트 부 치마입니다. 1단계부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로 이렇게 친 부분은 치마의 발생 원인입니다. 막장면 전면부 치마는 지하수의 저하에 따른 유용력 증가에 의한 치마, 즉시 또는 안밀 치마이고 막장면 전면부 치마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챔버 내 압력을 관리하면 되는데 경험적으로 토합 및 수압 계산된 토합과 수압의 값에다가 1.1배를 곱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어서 2단계 막장면 도달 직전입니다.
원인으로서는 막장 압력이 불균형한 경우, 막장에 용수가 발생하거나 후면의 세그먼트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챔버 내 버럭 반출량, 컨베이어 벨트 속도 제어, 챔버 앞 관리 등의 부분 제어가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 세 번째, 쉴드기 통과 시 발생한 치마입니다. 굴착에 의한 응력 해방, 스킨 플레이트의 단면 감소에 따른 영향 등으로 치마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굴진 시 폴리머 주입, 점성 관리로 여굴부의 치마를 제어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4단계 테일보이드 치마입니다. 스킨 플레이트로 지지되던 집안의 테일보이드의 응력 해방에 의한 치마고, 치마의 대부분을 구성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시 주입 방식 그리고 주입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5단계는 후속 치마입니다. 연약 집안에서 주로 발생되는데, 세그먼트 설치 후 집안 응력이 재배치되는 경우 또는 과도한 주입압으로 발생되고, 세그먼트 이음이 불량하거나 세그먼트 누수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2차 디체움 주입이 유효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요 개요도 1, 개요도 2, 그리고 상세 내용 이렇게 연관지어서 학습하시고 답안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서브노트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지만 서브노트의 내용도 그리고 요 내용도 둘 다 좋으니까 참고하셔서 본인만의 답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측 페이지 대지목 3번 쉴드 TBM 터널 굴착 시 기존 시설물의 보호 대책 물어본 세 번째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구조물 사전 조사 및 영향 분석인데, 인적 구조물에 대한 조사 그리고 구조물 영향평가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지방 개량 및 보강 공법 적용인데, 기존 구조물의 하부 지반을 개량하거나 구조물 자체를 보강하는 언더피닝 공법 등이 유효하겠습니다. 이어 세 번째, 방진 및 차수 대책이고, 시공 중 저진동 장비 또는 차수벽 설치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네 번째는 실시각 계측 및 사후 관리 부분이고요. 이제 계측 부분과 계측 결과에 따른 보강공법 적용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고, 우측의 개요도와 관련해서 기술해 줍니다. 마지막 대제목 4번 결론입니다. 쉴드 TBM 굴진 시 철저한 사전조사, 정밀 시공 및 관리,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집안 치마를 예방하고 기존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1번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35회) 서술 3교시의 2번입니다. 지진에 의한 지하 구조물의 진동 특성과 내진 설계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대제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1번 지진에 의한 지하 구조물의 진동 특성. 가운데 대제목 2번 지진에 의한 지하 구조물의 변형 특성. 가운데 페이지 3번 지진에 의한 지하 구조물의 내진 설계 방법. 우측 페이지 4번 결론입니다. 개요 없이 물어본 문제에 대해서 바로 서술한 답안 유형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진에 의한 진동 특성입니다. 첫 번째, 지중 구조물의 겉보기 단위 중량이 주변 지반보다 작거나 같아서 결과적으로 관성력 및 지진력이 작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중 구조물의 감쇄 특성이라든지 그리고 지진 시 거동 특성에 대해서 충분히 기술해 줍니다. 필요한 경우 그래프와 같이 설명합니다. 이어서 대제목 2번은 변형 특성이고 엑스트라 부분입니다. 이렇게 따로 대제목을 가져가셔도 되고 1번의 진동 특성 안에 중제목으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지하구조물의 변형 특성은 피파에 의한 압축 부분 그리고 전단파에 의한 터널 거동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단파에 의한 터널 거동도 또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터널과 파이 각도로 전단파가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터널이 있으면 전단파가 파이 각도로 들어오는 경우, 그 변형 특성과 가운데 페이지 두 번째, 전단파가 구조물의 하부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 나누어서 변형 특성을 설명하고요. 이어서 마지막, 지하 구조물이 박스 구조물인 경우
어떻게 변형 특성을 가져가는지 이 내용까지 써줄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은 지하구조물의 내진 설계 방법입니다. 집안조사 부분과 지하구조물의 응답변이법 부분을 비중을 줘서 쓰는데, 집안조사는 실내시험과 원위치 시험을 구분해서 기술하고, 응답변이법에 대한 정의 부분과 해석 방법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해석 방법에서는 이렇게 제시해드린 개요도를 반드시 그리시고, 이 개요도에 따라 해석 방법 순서별로 이렇게 서브노트에 나와 있는 대로 기술해 주시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지하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은 집안 변이에 의한 하중과 주면 전단력, 관성력의 합으로 이루어지더라. 이런 내용까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마지막 결론인데요. 결론 부분에서는 본론의 내용을 요약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본론에 담지 못했던 추가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의 문제는 이제 수치 해석과 관련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수치 해석 내용을 포함한 결론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135회) 서술 3교시의 3번 점성이 없는 흙의 전단 강도 특성과 전단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1번 개요입니다. 점성이 없는 흙은 모래와 자갈로 구성되는데 점착력이 없어서 전단 강도는 유효 수직 응력 시그마 프라임과 내부 마찰각 파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전단 저항, 즉 전단 강도의 발현 원리는 마찰 저항과 엇물림 저항으로 설명할 수 있고, 우측의 개요도도 같이 개요에 포함해서 기술해 보았습니다. 대제목 2번은 물어본 첫 번째, 점성이 없는 흙, 사질토의 전단 강도 특성입니다. 우선 전단 강도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리고 인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써주고, 이어서는 전단 강도 특성에 대해서 내용을 기술합니다. 첫 번째, 변형 전단 응력 관계입니다. 두 번째,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 관계입니다. 세 번째, 변형과 최적 변화율 관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변형과 간극비 관계입니다. 지금 동그라빠가 그린 그래프와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서 답안을 기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간혹 기술사 시험에서 그림이나 그래프만 그리고 아래에 설명이 없으면은 이런 답안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림이나 그래프를 활용하시더라도 꼭 부연 설명이 필요하구나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대제목 3번 점성이 없는 흙의 전단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상대 밀도가 크거나 작거나, 두 번째, 입자의 크기가 크거나 작거나, 세 번째, 입자의 형상이 모나거나 둥글거나, 그리고 입도 분포가 양호한지 불량한지에 따라서, 그리고 구속압력이 큰지 작은지, 중간 중력의 영향을 고려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물의 영향, 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기술해 주고요. 마지막 4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135회) 서술 3교시의 4번입니다. 석회암 공동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교량을 설치하려고 한다. 기초 보강 시 말뚝 개념과 그라우팅 개념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렵지는 않았는데 왠지 개념이라는 이러한 문구가 나오니까 당황하실 수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초록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기초 보강 시 우리가 학습했을 때는 얕은 기초와 깊은 기초로 나누었고, 거기 안에 또 말뚝과 그라우팅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출제자는 아마 요 말뚝 부분, 그리고 그라우팅 개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류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러한 의도였을 거라고 동그라빠는 생각을 합니다. 학습했던 내용을 근거로 동그라빠가 어떻게 대제목, 중제목 정도 잡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개요입니다. 석회암 공동지역은 지지력 부족, 그리고 집안이 불균질하며 지하수의 용해 시 집안 침하 및 함몰될 수 있습니다. 2번 기초보강 시 말뚝 개념은 하중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지층에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 또는 개념이고, 그라우팅 개념은 집안 내 공동을 충전해서 지방 강도를 증가시키는 개념, 방법입니다. 대제목 2번 석회암 공동지역 교량 기초 보강 시 집안 조사입니다. 이거는 본 내용의 앞선 엑스트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리탐사, 원위치, 실내, 추가시험 이런 내용과 이러한 집안조사 내용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 이런 내용까지도 기술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 교량기초 보강 시 말뚝 개념과 그라우팅 개념입니다. 우선 집적 기초인 경우, 말뚝 기초인 경우를 구분하고, 또다시 직접 기초 안에는 말뚝 개념과 그라우팅 개념으로 구분합니다. 그라우팅 개념은 색깔을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말뚝 기초도 말뚝 개념과 그라우팅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 기초의 말뚝 개념은 공동이 이렇게 있어도 기초를 이렇게 내려서 직접 지지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마이크로 파일로 보강하는 개념, 그런 개념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그라우팅 개념은 직접 기초인 경우는 응역 분포가 이렇게 있을 텐데, 내부에 공동이 위치하는 경우는 이렇게 보강해 주는 개념, 그리고 밖에 있는 경우는 무시하는 경우, 그러한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말뚝 기초의 말뚝 개념은 기초에서 안정된 지층까지 직접 지지시키는 방식입니다. 이어서 우측 페이지의 그라우팅 개념 같은 경우는 말뚝의 중간에 이렇게 공동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요 내부에 요 아래쪽에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 그라우팅을 어떻게 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동그라빠가 말씀드리는 직접 기초, 그리고 말뚝 기초, 그 안에 말뚝 개념과 그라우팅 개념은 서브노트에서도 내용이 확인되고 모두 학습하셨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념은 그러한 공법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만 한두 줄 정도만 더 써주시면 되는 내용이 되니까 개념, 이런 문구에 현혹되지 마시고 학습하셨던 대로 자신있게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4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135회 서술 3교시의 5번입니다. 재해 방지를 위한 지방 구조물 중에 대규격 제방, 대제방의 정의와 설계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일반 제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 대규격 제방이라는 다소 생소한 문제였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난이를 표현했고요. 시공길사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출 사례가 몇 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선택해서 잘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1번 개요입니다. 대규격 제방이란 하천을 따라 특정 구간에 차수 목적과 단지 이용을 목적으로 건설된 제방을 말합니다. 두 번째, 대규격 제방 시공 시 경사면 기울기, 도로 설치 위치, 재료 및 다짐 등을 고려해야 되고, 대제방 설계 시 누수, 비탈면 활동, 침하, 측방 유동 등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수행해야 됩니다. 개요 1번은 정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대제목 2번 대규격 제방 시공 시 고려사항입니다. 대규격 제방에 대한 대표 개요도가 하나 들어가고, 시공 시 중요한 부분들, 비탈 경사 기준, 그리고 관리용 도로 부분, 제방 축조용 재료 부분, 다짐 기준에 대해서 내용을 써줍니다. 현재 쓴 요 내용은 엑스트라로 대제목으로 가져가셔도 좋고요. 또는
설계 시 고려사항 안에 중제목으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대지목 3번은 물어본 문제, 설계 시 고려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토지 이용 상황 및 계획 반영, 그리고 개요에서 언급했던 누수, 비탈면 활동, 치마, 측방 유동에 대한 안정성 검토 부분. 세 번째, 시민 거주 공간에 대한 안정성 확보 부분 내용을 써줍니다. 자, 엑스트라도 한 페이지, 그리고 물어본 문제에 대해서도 한 페이지, 이렇게 비중 있게 서술한 답안 유형이 되겠고요. 마지막 4번, 결론을 쓴 답안 사례가 되겠습니다. 135회 서술 3교시의 6번입니다. 안밀시험, 증가하중을 2단계로만 한정할 것. CU시험, 정규안밀 점토, 과안밀 점토의 응력 경로, 그리고 아래에 제시된 구조물의 배면 및 기초 지반의 전단 파괴에 도달하는 응력 경로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대제목과 중제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1번, 안밀 시험에 대한 응력 경로.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2번, CU시험에 대한 응력 경로인데, CU시험은 정규안밀 점토와 그리고 과안밀 점토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이어서 대제목 3번, 제시된 그림에 대한 응력 경로입니다. 첫 번째는 수동토합 부분, 두 번째는 주동토합 부분, 세 번째는 하중 제하, 어의 제하입니다. 네 번째는 하중 제하, 하중이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따라서 물어본 응력 경로는 전체 7가지가 됩니다. 7가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암기가 되지 않았다면 이해만 가지고는 주어진 시간 내에 쓰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1번 내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밀시험에 대한 응력 경로입니다. 안밀시험은 전 단계 하중으로 안밀이 완료된 상태, 그리고 하중을 델타 시그마만큼 증가시켰는데 안밀 이전의 비배수 상태, 하중을 준 바로 직후가 되겠고, 마지막은 안밀이 완료된 상태. 그래서 말한 하중은 요 전 단계 하중, 그리고 델타 시그마 2단계, 요 2단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각 단계에 대해서 연직 방향 응력과 수평 방향 응력을 계산해서 P값과 Q값을 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에서도 구하게 되고, 이에 따른 응력 경로를 도시하면 되는데, TSP 전응력 경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게 되고, 그리고 유용력 경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응력 경로가 표현이 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원서나 수험서 또는 동그라빠의 서브노트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CU시험의 응력 경로인데요. 정규안밀 점토의 응력 경로 그림과 내용, 과안밀 점토에 대한 응력 경로와 내용, 이렇게 기술해 주셔야 되고, 이어서는 그림에서 주어진 부분, 수동토합 부분, 그리고 주동토합, 하중제하, 하중제하에 대해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수동토합 같은 경우는 수평 방향의 응력이 증가한 케이스고, 수동토합은 감소한 케이스. 하중제하 같은 경우는 연직 방향의 응력이 줄어든 경우, 하중제하는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4가지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로도 도시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6번까지 살펴봤고요. 여기까지 해서 135회 서술 3교시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